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영어 강사 이예빈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2월달 들어서 장호 딱 발표 나고 이제 교복 맞추고 설날도 지내고 되게 바쁘셨을 텐데 혹시 저희 설명회가 처음 온 설명회다 하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네. 그래도 다른 데 듣고 오셨어도 제가 장훈고 영어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장훈고 영어라고 딱 써놨는데 영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랑 그렇게 해야 되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제 장훈고 영어 시험 요약하고 그리고 장훈고의 영어 시험의 주요 문항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영어 시험의 요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어머님. 시험 범위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능률복화라는 단어책이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2가 들어갈 때도 있고 3가 들어갈 때도 있고 2가 반 들어갈 때도 있고 선생님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라는 교재인데 그 교재에다가 플러스 당해년도 모의고사까지 해서 총 33개의 지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외부 지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없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중학교 같은 경우 보통 시험 보면 2과에서 많게는 3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시험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이제 딱 컴퓨터 파일에 싹 옮겨보면 단어 수가 나와요. 그 단어 수가 중학교에서는 보통 1000개에서 많으면 1500개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훈고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500단어에서 7,000단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대비 산술적으로 적으면 4배, 많으면 6배까지 시험 범위가 많고요. 게다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저 능률복화, 단어책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출제 비중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능률복화 15점에 다른 게 85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답형이 10문항 들어간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답형 10문항이면 주변 학교 대비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많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인데 제가 자잘자잘한 유형들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엄청 어렵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쉽지도 않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60%의 문제는 내가 영어 시험 공부에 내가 영어 아예 안 놓고 그래도 내가 학원 좀 다니면서 본문 좀 봤다 라고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60%고 그리고 내가 장훈고 전교생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고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시험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등급을 가르는 건 결국은 요 40%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요 40%를 공략하는 게 이제 영어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유형들이 각각 어떤 거고 그리고 그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능률복화예요. 능률복화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단어책인데 어머님들이 아마 생각하시기엔 우리 애가 단어책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단어책에 있는 단어 외우고 뜻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안 외우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외워도 틀릴 만한 문제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거는 실제 시험 출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 좋게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다음 중 어법상 또는 문맥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게 장훈고 문제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1등급 학생도 5등급 학생도 9등급 학생도 이건 마지막에 풀어요. 네. 왜냐하면 시험 배점이 그렇게 특히 높진 않아요. 다른 문제랑 비슷한데 어려우니까. 근데 장훈고 시험을 보면 보통 1등급 평균 커트라인이 9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3.5점 정도 나오는데 3.5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단어책에 나오는 예문들을 가지고 나온 건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 consider이라는 단어에 to adopt라고 이렇게 밑줄 쳐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아니고 consider이라는 단어는 뒤에 to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쓰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단어마다 쓰임이 있듯이 영어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서답형으로도 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유의어들 찾는 거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유의어 찾는 거 그리고 예문에 있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까지 요렇게가 이제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뜻뿐만 아니라 예문까지 학습하고 단어의 용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장훈고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능률복화 교재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능률복화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교재를 나눠줘서 그 안에서 다 수업 나가면서 단어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기 예문을 채우는 그런 자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요거를 공부하고 와서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단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 시험도 단어 주고 뜻 쓰고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문 넣을 단어 찾고 유의어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딱 봤을 때 본인들이 학교 시험 유형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난도 어휘인데요. 어휘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평균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에 나오는데 이게 변별력을 사실 참 많이 갈라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그냥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실제 시험범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 고르는 건데, 여기 학생들이 조금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물어보면 그 학생 혹시 1번의 단어가 ambivalent라는 단어야.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잘 대답했어. 이거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선지에 쓰이는 단어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단어가 아니라 2학년, 3학년 어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ambivalent는 단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능률복화 교재 있잖아요. 거기도 없어요, 얘는. 능률복화의 한 단계 더, 뭐 수능 실전편, 여기 가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로 변별력을 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도 요약문에 선지의 단어가 만만치 않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해요. 정말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장훈고 영어 시험은 저희가 영어 시험 보통 6주에서 7주 진행하거든요. 그때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나오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단어 진짜 더럽게 안 외우고 1, 2월에 단어 때문에 나랑 계속 싸우고 선생님 계속 불러도 안 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시험 대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제가 밑줄 치고 굵게 한 거거든요. 적어도 시험 범위 단어에 있는 거에 유의어는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출제되는 유형을 조금 풀어봐야 본인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선지에 나오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실제 수업지에 활용한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수업 때 나눠주는 자료인데 다 풀컬러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자료에서 여기 아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으로 쓰인 단어들이 그 단어의 유의어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유의어를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물론 한 단어마다 유의어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이 고난도 어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 보고 학교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학기 기말고사에도 2학기 중간고사에도 2학년에도 계속 고난도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요 중간에 보시면 예빈티 내신 빈출 단어 모음, 이거는 뭐냐면 장훈고 최신 3개년에 나왔던 선지에서 어려운 단어 플러스 주변 학교에서 어렵게 나왔던 단어를 모은 건데, 이거를 저희 학원의 클래스 애들은 매번 시험을 볼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일부러 선지를 어렵게 내요. 학교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게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지에 단어 써주면서 어려운 단어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도록, 이게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어법 문제예요. 사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도 어법 문제 나오고 하지만 장훈고 어법 문제라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주변에 있는 학교랑 평이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문법을 문제 풀거나 개념 확인하는 게 조금 안 되어 있는 학생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암기하면 돼요. 중학교 때는 그냥 1000단어, 1500단어 시험 일주일 전 남았을 때 그냥 암기하면서 풀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비슷한 유형으로 뭐 고치는 거 사사평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나 나오는 문제처럼 영작하고 어순배열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장훈고라서 특별히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를 어려워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도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라고 하면 얘도 역시나 평소에 조금 어법을 아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순인데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만약에 학생이 어법을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그 2주 동안이라도 어법 한 바퀴 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 시험 기간 6주, 7주 안에 그 많은 시험 범위의 어법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시험 기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범위에 있는 문법 기출 포인트를 점검해서 그거를 가지고 반복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제가 나눠주는 자료인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다 문법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보면 첫 문장에 노란색 체크된 게 딱 하나인데 문장에서 모든 단어의 어법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법 문제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바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복습해서 내가 만약에 잘 몰랐어 그러면은 해설지도 제가 써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과제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지난 바로 직전 시험 때 제가 활용했던 자료인데 그대로 이렇게 문법 적중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적중하는 건 제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게 문법에 나오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적중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가르쳤다고 애들이 그거를 숙지 못하면 끝이니까. 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세 번째 다시 여기 아까 영작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작하는 거 같은 경우는 주요 문장을 암기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에서 보통 10문장 정도가 되는데 10문장이 다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문장을 암기한다는 건 이제 제 몫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주요 문장 뭔지 알려주면 그거는 학생들이 한 지문 내에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 문제에서 딱 두 문제 나온 거 다 적중됐어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문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시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서답형 빈칸 문제인데 그러니까 본문에서 빈칸 A, B, C, D를 뚫어놓고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답이 써있지만 제가 편의상 써놓은 거고 다 뚫려있는 걸 쓰는 건데 얘도 간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 변형이 됩니다. 원래 어휘 쓰인 거랑 다른 어휘를 넣기도 하고 어형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지에 답이 아닌 단어들이 고난이도 단어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것도 한 지문에 대한 요약문을 쓰는 건데 요약문을 딱 써놓고 S로 시작하는 단어 한 단어를 쓰래요. 자, 오늘 S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변형한 거예요. 원래는 요렇게 생긴 지문을 밑에를 요렇게 바꿔놓고 shield라는 단어가 중요했으니까 여기 요약문에 갖다 써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 어법 어휘 실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시험 기간에는 어휘의 유의어 알고 그리고 글의 내용 100% 이해해서 중요한 단어 암기하는 거. 모든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이 shield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외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4개입니다. 네. 능률복화, 고난도 어휘, 어법, 서답형 빈칸. 이 4가지를 공략하는 게 장원고 영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효율적인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간혹 타 학원이나 다른 분들께서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인터넷에 있는 땡땡 사이트의 자료 그대로 가져와서 나눠주고 그리고 과제 한 요만큼 나눠준 다음에 여기서 한 2문제 맞추면 적중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클리닉 계속 부르다가 본문 다 외워. 다 외운 다음에 이거 백지에 쓰게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결혼을 했지만 애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가 고등학생인데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수학이랑 국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깝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냐? 첫 번째, 장원고에 맞는 문제만 선별하고 제작해서 나눠줍니다. 선별한다는 건 뭐냐면 저도 인터넷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를 안 쓰진 않아요.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 자료에서 제 손을 무조건 거쳐간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자료들은 학생이 만약에 제가 준 자료를 풀고도 선생님 저는 너무 공부가 더 하고 싶어요. 거의 없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그때 나눠줘요. 제가 지금 장원고랑 다른 학원에서 딱 하나의 학교, 제가 1년에 하는 학교가 딱 2개거든요. 그 2학교 자료를 위해서만 1년에 쓰는 돈이 150만 원이 넘어가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 다 사고. 근데 그거를 꼭 제 손으로 거쳐서 장원고에 맞는 문제로 제작해서 나눠드린다는 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의 반복을 통한 암기인데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6,500단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혹은 단어마다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과제를 나눠주면 그거를 학습해서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를 보는 거죠. 이렇게가 제 수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훈고만을 위한 강의랑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단어 시험이든 아니면 손필기든 이런 워크북이든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나눠주는 과제, 그리고 매주 보는 테스트, 그리고 파이널 자료까지 제 손을 거쳐가지 않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 제가 다 바꿔내고요. 해설지 다 만들어주고요. 다 장훈고만을 위해 제작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 방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단어 테스트를 보고 단어 설명해요. 왜냐하면 단어 비중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테스트합니다. 이거는 과제 기반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한 거에서 핵심 포인트만 몰아서 과제 낸 건데 그 과제 잘 풀어왔나 검사하는 거. 그리고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본 수업 때 했던 거. 이 수업 잘 들었나 점검하는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의 테스트인데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 간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가 어느 정도 암기 과목이거든요. 암기를 안 하고 영어를 하는 건 불가능한데 최소한의 것만 암기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 2주 전까지는 진도 완료하고 시험날 전주에는 제가 전범위 다 싹 다 한번 중요 포인트 짚는 리뷰할 거고 전날에는 와서 제가 직접 제작한 파이널, 장훈고 스타일의 파이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인데요. 자, 첫 번째 일단 매 수업 종료하면은 테스트 아까 3번 본 거 결과 학부모님들께 발송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가 만약에 미달이다. 테스트를 조금 못 봤다 라고 하면 제가 다른 날 불러서 개인 클리닉 진행합니다. 네, 제가 직접 학생이랑 마주해서 이거 왜 안 했니?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외우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3번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과제가 부실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제가 부실하다는 게 뭐냐면 특히 장훈고는 남학생이잖아요. 남학교잖아요. 남학생들의 특징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 정도가 필통에 연필이랑 까만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안 써요. 제가 제발 채점 좀 제발 빨간색으로 해. 제발 이거 모르는 단어 좀 빨간색으로 써와 해도 주구장창 연필로 쓰고 그거라도 하면 정말 양반이게 정말 안 해와요. 문제만 그냥 답 체크해놓고 선생님 숙제 했는데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고 빨간색으로 채점하고 적어도 까만색으로 채점이라도 하고 모르는 단어, 제가 아까 단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단어 정리해오고 이런 것까지 제가 검사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클리닉 때 제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 수업 복습 영상 제공되는데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 보내줘요. 그러면 분명히 안 듣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거 필기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날 봐야 되는 테스트 3개 안 봤잖아요. 그거 제가 클리닉 때 따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강은 저희가 일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 3월 3일 날 개강을 할 건데 이때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내신 대비 내신 텍스트로 진행하진 않고 제가 아까 문법이 조금 중요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하고 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3일 일요일 날 개강하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로 일단 잡아놨는데 타 과목이나 타 학원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제가 학생이랑 조율해서 개인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해요. 혹시 받으셨을 텐데 무료 특강을 국어, 영어, 수학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반배치 고사가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반배치가 잘 된다고 뭐 인생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제가 수업해 줄 거는 내신이 한 60% 정도 그리고 반배치와 관련된 정보랑 연습 문제 한 40% 요 정도만 진행을 할 거라서 그때 만약에 장훈고 내신 문제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되고 내 애가 조금 잘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보내주시면 영어는 제가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몇 주부터 들어가요?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는 3월 3일 바로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가긴 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